조지 자신의 보스를 컨트롤하다. 종어던 지음 유영만 이수경 옮김. 긍정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상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언어 근육을 얼마나 키워야 할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사무실에 도착한 조지는 가장 먼저 레리를 불렀다. 조이의 말대로 버스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하나씩 처리할 참이었다. 조지는 이들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잘 알고 있었다. 그의 팀은 이미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확보하고 있었고 그 방향을 향해 돌진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력과 긍정 에너지가 필요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레리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대학 시절 중요한 학기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의 느낌과 비슷했다. 명치 끝이 묵직해 오면서 짐짓 초조하면서도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고무줄처럼 팽팽해 있는 상태. 관중의 함성소리와 기대감이 치솟을수록 패배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과 승리의 한우성을 지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동시에 교체했다. 너무나도 익숙한 감정이었다. 그때마다 조지는 살아있다는 쾌감에 전율했고 그것은 곧 경기에 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런 긴장감 덕분에 훌륭한 경기 결과를 얻은 적도 많았다. 조지는 생각했다. 오늘 다시 나의 경기가 시작되는군. 아주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레리가 방으로 들어왔다. 조지는 그가 불평불만과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기 전에 먼저 재빨리 선제 공격을 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자네의 부정적인 태도를 이제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네. 긍정적인 태도로 내 버스가 달리는데 협조할 생각이 없다면 버스에서 내리게 오늘 당장. 레니는 평소와 다른 조지의 직설적인 말투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조지의 강력한 선언이 자신에게 어쩌면 필요한 처방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내심 한도에 다다랐다고 느낀 만큼 그간 자신이 팀원들에게 빈정대는 태도만 보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레리는 자신에게는 이 직장이 꼭 필요하며 조지의 지시대로 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톰의 경우는 달랐다. 톰은 매사에 삐딱했을 뿐 아니라 특히 성격상의 차이 때문에 조지를 싫어했다. 조지와 톰 둘 다 상대방이 서로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님을 조지는 잘 알았다. 팀에 사활이 걸린 상황이었고 NRG 2000 런칭의 성패가 달린 문제였다. 톰, 나는 자네가 팀에 남아주길 원하네. 하지만 우리 목표를 향해 달리는데 자꾸 방해가 된다면 자네를 더 이상 용인할 수가 없어. 다른 팀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걸 팀장으로서 가만둘 수 없다는 말이야.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톰이 강하게 대들었다. 팀을 망치고 있는 건 바로 팀장님입니다. 우리 팀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제가 아니라 팀장님 때문이에요. 회사 안에서 팀장님에 대한 평판이 어떤지 모르시는군요. 개인적 능력은 뛰어난지 모르겠으나 리더십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다들 수군댄다고요. 팀의 성과가 자꾸 떨어지는 것도 그 때문 아닙니까? 게다가 예전부터 팀장님이 저를 안 좋아했다는 거 저도 압니다. 제가 팀에서 주목받는 게 내심 싫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몰아내지 못해 안달이시군요. 하지만 우리 팀에는 저처럼 재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전 이만 자리로 돌아가서 일이나 하겠습니다. 조지는 온몸에 힘이 쫙 빠졌다. 마치 톰이 그의 안에 있던 에너지를 모조리 빨아삼키기라도 한 듯 한없이 무력하게만 느껴지고 수분을 모두 빼앗긴 핫초처럼 와르르 가루가 되어 부서지는 기분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캄캄해졌다. 그는 왜 내게 버스 티켓을 지출했나? 조지가 간신히 입을 뗐다. 팀장님 버스가 폭발하는 걸 제일 앞좌석에서 보고 싶었어요. 톰은 이를 들이내며 웃었다. 아시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거라는 거. 버스가 폭발하면 새 팀장님이 돼서 이제까지의 업무를 인계하고 보좌할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그때 아수라장이 된 팀을 수습할 사람이 저밖에 없기도 하고요. 예상을 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패닉 상태가 된 조지는 초조해하며 빈 재킷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그때 조이가 건네주었던 돌멩이가 손에 잡혔다. 그는 돌멩이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애써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머릿속 사전을 뒤지고 있었다. 톰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몰아붙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건 뭐죠? 애완동물이라도 되나 보죠? 톰이 빈정대듯 물었다. 조지는 돌멩이를 들여다보며 자기 안에 보물을 찾으라는 조이의 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하지 못하고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상대할 힘 역시 없다는 그녀의 말을 떠올렸다. 조지는 지금 프로젝트의 성공을 돕는데도 관심이 없고 상황을 바로잡으려 해서는 팀장을 도와줄 마음 역시 눈꼽만큼도 없다는 그만한 에너지 뱀파이어로 하여금 모욕적인 말을 퍼부며 자신을 비난하도록 방치하고 있었다. 지금 조지의 태도나 요 몇 년간 그에게 주어진 상황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였던 태도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를 녹다운시켰고 자신감은 점점 움츠러들었다. 시간이 갈수록 만족스러운 자신이 아니라 가엾고 딱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과 마주했었다. 오늘만은 약해지지 않겠다고 확고하고 간인한 사람이 되겠다고 굳게 마음먹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 또다시 약해진 모습으로 녹다운되기 직전이 되어버렸는가. 또 이렇게 무너지는가. 또 이제 아니야. 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제 그만. 조지는 마음속으로 외치며 손안에 돌멩이를 있는 힘껏 움켜쥐었다. 그때였다. 이제 그만이라는 마음속 선인이 그의 몸을 휘감은 에너지를 일순간에 바꾸어 놓았다. 그 기운이 얼마나 강했던지 앞에 서 있던 톰도 험치 놀라 뒤로 주춤 물러설 정도였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이나 세상한테 두들겨 맞기만 하는 샌드백이 되지 않을 거야. 조지는 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자넨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그 가당치도 않은 말들을 가만히 듣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톰이 채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조지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자네가 그렇게 재능 있다고 생각해. 그래, 재능이 있다 치세. 그렇다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그 알량한 재능을 발휘해 무엇을 했나? 말꼬리 잡고 빈정대기? 대안도 없는 끝없는 비난? 아무리 세상에 재능을 다 가졌다고 해도 자네처럼 부정적이고 그만한 태도를 가진 팀원보다는 실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같은 방향과 목표를 향해 달릴 수 있는 팀워크를 택하겠네. 자넨 내 버스가 불에 타든 벼랑에 떨어지든 그때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 걱정할 필요 없네. 자네는 이미 거기 없을 테니까. 자넨 해고야. 평상시와 다른 조지의 강경한 태도 그리고 해고라는 극단의 통치 앞에 톰은 충격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에너지 뱀파이어 하나가 떨어져 나갔군. 조지는 톰과의 대화 때문에 흥분이 가시지 않아 자리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다. 쉽진 않았지만 옳은 결정이었다. 톰은 능력이 뛰어난 팀원 중에 하나이고 그 때문에 조지는 오랫동안 그의 부정적인 태도를 묵인해왔다. 하지만 오늘 톰을 해고한 건 꼭 필요한 일이었고 덕분에 팀워크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조지는 강한 자신감과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다.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커다란 짐을 훌쩍 내려놓은 느낌이었다. 그는 손안에 돌멩이를 쳐다보고 다시 주머니에 넣으면서 조이가 생각나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오랜만에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이제 세 마리의 코요테 차례였다. 조이는 버스에 타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팀 업무에서 제외시키라고 조언했었다. 그런데 마이클의 경우는 따로 부를 필요도 없었다. 톰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이 이미 알려졌는지 마이클이 잔뜩 상기는 표정으로 조지의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던 것이다. 그는 톰을 해고한 건 큰 실수이며 조지의 버스는 조만간 불길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는 그런 마이클에게 역시 자신의 버스에 타기 싫으면 떠나라고 강하게 못 박았다. 자기 의지를 굽힐 줄 모르는 완강하고 자존심 센 마이클 역시 차라리 다른 버스를 타겠다며 방을 나갔다. 아침부터 연이는 설전을 치른 조지는 그 다음은 누굴까 궁금했다. 평상시 그는 팀 내에서 갈등을 빚거나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다. 그러니 직원을 해고하는 일, 더더군다나 2명이나 되는 팀원을 탈락시킨다는 것이 분명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팀의 비전을 위해서는 마음을 굳게 먹기로 했다.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춤거리다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기를 내심 바랬지만 필요하다면 앞으로 남은 베티나 호세와도 싸울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었다. 일단 베티를 불렀다. 버스에 타지 않겠다며 회사를 떠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강력한 말에 그녀는 다행히 버스를 타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베티가 뒤이어 덧붙인 말은 조지에게 강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어차피 팀장이 버스에 타기로 했으니까 제가 생각하던 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내성적이라 이제까지는 한 번도 터 놓고 말씀드린 적이 없었지만 이건 그냥 투정이 아니라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팀장님 밑에서 일한 지도 벌써 여러 해 됐잖아요. 그런데 팀장님이 그동안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르시죠? 시간이 갈수록 팀장님께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보여요. 겉으로는 강한 척 하지만 저한테는 시한폭탄처럼 위태로워 보이신다고요.
팀장이 쥐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싶지만 팀장님은 저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만 계세요. 톰이나 마이클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도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회사 내부에서는 팀장님이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소문이 무성해요. 그래서 팀장님 버스를 타라고 하셨을 때 거절했던 겁니다. 목표가 어딘지도 모른 채 불안하게 운행하는 버스에 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팀장님께서도 제 솔직한 심정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조지는 놀라 할 말을 잃었다. 베티가 할 말은 구구절절 옳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 그녀에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조이와 에너지 버스에 대한 얘기, 그곳에서 배운 것들과 자신의 내부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꿀뚝 같았지만 지금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조지는 겨우 이 말만 내뱉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네. 버스에 타기로 결정해준 것도. 마지막으로 부른 호세에게 조지는 솔직한 신경을 담아 말했다. 지금까지 자네 누구보다 열심히 했잖아. 그런 자네가 내 버스에 타지 않겠다고 해서 적잖이 놀랐네. 하지만 호세 역시 평상시에 소심했던 모습과는 달리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을 여과 없이 내뱉었다. 맞아요, 팀장님. 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죠. 팀장님이 하라는 건 뭐든 했고 야근이나 철화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까지 반납 해가며 일했죠. 다른 팀원의 공백이 생겼을 때 묵묵히 그걸 메운 것도 저였습니다. 정말 뼈가 부서지라 일했어요. 하지만 팀장님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약속 빠르게 일하고 잘난 척하는 친구들한테는 꼼짝 못하셨죠. 결국 저처럼 마음 약한 사람에게만 어렵고 힘든 일이 주어지죠. 그런데도 제가 연봉을 올려달라고 어렵사리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팀장님은 가급적 고리에 봄하고 하시곤 그 후로 간감무소식이었어요. 팀장님은 늘 본인 생각만 하시지 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신 적이 없다고요. 그랬던 팀장님이 버스에 타라고 하시네. 그게 다 팀장님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팀장님도 위험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 제가 신이 나서 한호라도 지르면 덥석 버스에 올라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한 번도 제 편이 돼주신 적이 없는데 제가 그 버스에 타고 싶겠어요? 조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다른 직원들에게 받은 충격과는 차원이 달랐다. 가장 아끼고 총애하던 직원인 호세가 느꼈을 고통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몰인정하고 비인간적인 상사였다는 자책감, 그 모든 것이 조지의 마음을 후벼 팠다. 호세가 분노와 실망하며 몸부리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조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자네 말이 맞네. 그래 맞아. 내가 할 말이 없네. 어설픈 자기 방어나 강한 엉덩이 떨어지리라 예상했던 호세는 깜짝 놀랐다. 앞서 면담을 했던 마이클과 톰의 얘기를 들었던 터라 자기 역시 해고될지 모른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조지의 차분한 반응을 보면 호세의 마음속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교체했다. 잠시 둘 사이에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머릿속으로 할 말을 부지런히 찾고 있었다. 마침내 호세가 먼저 입을 뗐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시 생각에 잠겼던 조지가 대답했다. 조이로부터 배운 긍정 에너지의 힘을 발휘할 순간이었다. 내가 참 잘못이 많았어. 하지만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는 노릇일세. 지금부턴 앞일만 생각하도록 하세. 조지의 눈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강렬한 라이트 훅을 연달아 두 방이나 맞았지만 이번엔 툭툭 틀고 일어났다. 기운은 이런 나의 비전을 향해 달릴 수 있으니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게. 아직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하긴 힘들지만 뭔가 보여주고 싶어. 내 버스에 타주겠나? 함께 일하기 괜찮은 팀장이라는 걸 보여주겠네. 내 약속하지. 내 버스에만 신경 쓰지 않고 자네 버스에도 기꺼이 타겠네. 호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왠지 오늘이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을 느끼며 회의실로 향했다. 이상한 꿈.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라. 그리고 그 주문의 위력을 지켜보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팀원들과 의욕적인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온 조지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고 버스 안에는 팀원들 모두와 아이들, 아내가 타고 있었다. 버스는 강한 엔진 소리를 내며 저 앞에 보이는 커다란 산을 향해 힘차게 달려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한껏 속도를 내며 달리던 버스 안에 갑자기 커다란 구멍이 나타났다. 구멍은 마치 암흑색의 입처럼 점점 커지더니 마치 블랙홀처럼 조지의 버스를 끌어당겼다.
블랙홀에 빨려든 버스는 끝도 없는 낭떠러지 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조지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돌려봐도 버스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칠흑 가던 어둠 저 아래 시뻘건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버스는 멈추지 않고 계속 빨려 들어갔다. 버스 안에 승객들은 비명을 질러댔고 조지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쉴 새 없이 흘렀다. 이제 몇 초만 지나면 버스는 이글거리는 용암 속으로 가라앉을 테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버스가 수평을 되찾으며 공중으로 쓱 하고 올라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버스를 들어 올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블랙홀 밖으로 서서히 버스가 떠올랐다. 어느새 버스 밖 풍경은 아름다운 초원과 꽃이 만발한 평온함으로 바뀌었고 승객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디선가 나지막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목소리였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잊지 마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잊지 마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잊지 마세요. 꿈에서 깨어본 온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조지는 코앞으로 다가온 프레젠테이션과 팀에 대해 생각했다. 앞으로 남은 3일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들이 되리라는 긴장감과 함께 왠지 모든 상황이 잘 풀릴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런 낙관적인 기분이 든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다.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그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웬만큼 익숙해져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도 인생의 풍경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아가고 있었다. 앞길이 마냥 깜깜해 보이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인생이라고 얘기했던 거였다. 그랬던 그가 우연히 탄버스 안에서 팀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묘책을 얻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 묘책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점이었다. 앞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나 사건이 찾아온다 해도 조지는 그것을 충분히 맞아들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 일에서 일상에서 얻은 성공의 맛은 짜릿하다. 그러나 짜릿함 역시 계속 반복되면 믿어진다. 그러면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걸까? 수요일 아침 조지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어제 일을 곱씹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왜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일까? 내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조지는 어제 베티 호세와 나눴던 대화 그리고 미팅에서 나왔던 내용과 성과를 하나씩 떠올려보았다. 풋볼 코치가 그날의 경기 내용을 세세하게 분석하듯이 무용가가 공연에서 자신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복기하듯이 그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되짚었다.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잘했던 것과 고쳐야 할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도 깨닫게 되는 법이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자세만 갖고 있다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 자기 성찰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간 그 진리를 잊어왔던 조지였다. 그는 대학 시절 학기팀 코치가 들려주었던 말을 다시 떠올리고는 수첩에 옮겨 적었다. 목표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는 게 아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어제의 너보다 나아지는 걸 목표로 삼아라. 조지는 어제보다 훌륭한 팀장, 어제보다 좋은 남편, 어제보다 좋은 아빠, 아니 나아가 어제보다 나은 인간이 되고 싶었다. 호세가 자신과 일하는 데서 만족감을 느꼈으면 했고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베티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하루하루 나아지는 삶을 살고 싶었다. 팀을 제대로 이끌어서 이름 런칭을 멋지게 성공시키는 모습을 회사 중력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아직은 선명한 청사진을 채 완성하지 못했지만 꼭 해내고 싶다는 열망과 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확실히 어제 조지의 팀은 여느 때보다 한참 커다란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좀 더 선명한 청사진을 완성하려면 그리고 금요일에 있을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시키려면 아직 뭔가가 부족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가 묘하게 잡히지 않았다. 조지는 문득 조이가 준 돌멩이가 생각나 주머니를 더듬었다. 주머니에 돌멩이 따위를 넣고 다닌다는 게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조이가 그동안 해준 조언들이 힘을 발휘했음을 떠올려보면 그 돌멩이도 괜히 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이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 돌멩이 안에 값진 보물을 발견하면 당신 자신과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안에 있는 보물도 찾게 될 거예요. 이 조그만 돌멩이 안에 무슨 보물이 있다는 걸까? 오늘은 조이한테 물어보자. 돌멩이에 대한 해답도 이 왠지 모를 허전함이 무엇 때문인지도. 복잡한 머리를 애써 정리하는 사이 어느새 11번 버스가 그의 앞에 멈춰섰다.
기분 좋다. 된다고 믿으면 된다. 인생의 함수는 생각 외로 때로는 참 정직하고 단순하다. 버스에 오른 조지는 요란한 소리에 깜짝 놀랐다. 기분 좋다. 그래, 기분 좋다. 얼쑤, 기분 좋다. 그렇고 말고. 버스 안에 승객들 모두가 두 팔을 하늘로 쳐들고 좌우로 흔들며 마치 합장하다 흥겹게 외치고 있었다. 마치 신앙 종교 집단의 집회장 같은 모습이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한 그 구호를 선창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조이였다. 안녕 조지, 오늘의 기분이 어때요? 글쎄요, 그럭저럭요. 그런데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아, 조지는 이거 처음 보죠? 감정 연습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을 기분 좋은 감정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기분이 좋거나 축 처지거나 그럭저럭 어정쩡하거나 그 모든 느낌은 결국 감정 상태에서 온답니다. 감정이란 건 따지고 보면 에너지의 움직임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 안에 흐르는 에너지 상태가 바로 감정이란 말이죠.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당해서 어두운 생각과 슬픔이나 좌절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의식적으로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긍정 에너지를 유도하는 거죠. 맞는 말 같긴 한데 좀 유치하군요. 아, 그럴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 알고 있답니다. 하지만 유치하면 어때요? 이렇게 다들 생기가 넘치고 표정이 살아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흥미로운 일이 생길까 하는 호기심으로 가득한 얼굴이죠. 오늘은 또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터질까? 오늘도 끔찍하겠지 하는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과 확연히 다르잖아요. 조지,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조금 유치하더라도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쪽, 아니면 심각한 척 퉁퉁 부은 얼굴로 끔찍한 하루를 예상하는 쪽 중에서요. 그리 어려운 선택은 아니죠? 조이의 말대로 어려운 선택은 아니었다. 그동안 끔찍한 하루하루를 견디듯 살아온 걸 생각하면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이더라도 즐거운 쪽을 택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당신 기분이 좋아지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감정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되죠. 초콜릿을 먹거나 술을 마셔서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상태 말고요. 진짜로 즐거운 기분, 행복감, 열정, 감사하는 마음, 설렘, 그런 감정 말이에요.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은 이력서에 써넣을 업무 성과나 커리어, 물질적인 선물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기분 좋은 모습, 행복한 표정이 바로 진짜 선물이자 값진 보물이죠. 누구나 즐겁고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도 즐거워진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봐요. 다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기분을 맞춰줄까 하고 심하죠.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먼저 내 기분이 좋고 즐거워야 해요.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빛이 주변 사람까지도 비춘답니다. 또 즐거워야 힘도 나고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 정작 당신의 즐거움과 파워는 없어져요. 점점 나약한 인간이 되고요. 내 말이 맞죠? 조지는 마치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뜨끔했다. 그는 이제껏 남들을 만족시키려 노력하며 살아왔다. 직장 상사를, 아내를, 또 주변의 다른 누군가를 만족시키려고 늘 버둥댔지만 정작 자신은 늘 우울했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자. 그래, 지금부터라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자. 그래, 지금부터라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자. 에너지 뱀파이들도 떨쳐냈고 이제 막 팀원제 궤도에 오르려는 참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밀어붙이는 것, 이제 그것만 하면 된다. 하지만 아직 조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어제 기분 좋게 미팅을 끝냈는데도 뭔가 부족한 듯 허전한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조이에게 어제 하루 부르짖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베티와 호세와 나눴던 면담, 그들이 밝힌 가혹한 진실, 자신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형편없는 리더인지 깨닫고 세상 분발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말이다. 그리고 그 후로 화기애애하게 달라졌던 미팅 분위기에 대해서도 들려주었다. 조지는 이야기 끝에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뭔가 결정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제 기분도 괜찮았고 팀원들도 잘 호응해 줬지만 그게 다가 아닌 듯한 기분이랄까. 분명 부족한 게 있어요. 기분 좋게 일하는 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이죠, 조지. 당신은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변화했어요. 참 뿌듯하군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리더로서도 달라져야 해요.
그러자면 당신의 심장을 들여다봐야 한답니다. 당신이 뭔가 빠져있다고 느낀 건 바로 당신의 심장이에요. 마음의 에너지를 끌어내 다른 이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거죠. 자, 다음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 채비 단단히 하세요. 심장으로 이끄는 리더. 명령, 위계, 복종은 사람들이 투룸이라는 스위치를 가동해 일시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 엔진이 돼준다. 조지는 조이가 왜 자신에게 심장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의아했다. 저한테 심장이 없다는 무슨 말이에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조지는 왼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반문했다. 심장이 어디로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조지. 당신의 심장은 너무 오랫동안 닫혀 있었기 때문에 차갑고 부정적이고 딱딱해져 있어요. 그렇게 닫힌 심장은 하루아침에 열기 힘들답니다. 요새 우리가 같이 만들었던 배너를 통해서 당신의 심장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주 좋은 일이죠. 신은 우리의 심장이 열릴 때까지 우리를 아프게 하신다는 말이 있대요. 모든 고난과 도전 역경은 우리가 자신의 심장에 진실한 자아의 진정한 자기 모습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죠. 우리 내면의 본질적이고 진실한 힘을 발견하려면 때로는 바닥까지 내려가 무력감을 느껴봐야 해요. 바로 이제까지 당신이 그랬죠. 고난을 겪었을 뿐 아니라 팀원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당신의 진짜 내면 모습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네프스에 타게 된 것도 바로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신 내면에 있는 진정한 모습, 긍정적이고 강력한 자아와 접촉할 때가 됐기 때문이죠. 조지는 펑건한 타이어와 위기에 놓인 결혼생활, 공주에 몰린 직장생활, 그리고 호세와 베트에게 들었던 자신에 관한 진실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조이의 말이 옳다. 모든 상황이 조지로 하여금 남 탓하는 일은 그만두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것을 재촉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심장을 열어두거나 닫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이제 당신이 사람들을 이끌 때예요. 관리자가 아니라 리더가 돼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려면 긍정적이고 전능성이 있는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팀이 열망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팀원들은 당신의 심장으로 리드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심장은 우리 몸의 파워를 만드는 발전소와 같답니다. 심장에서 긍정적인 리더십, 전념성 강한 리더십이 흘러나오죠. 심장이 더 활짝 열려있고 긍정적일수록 그 파워는 더 커지게 돼요. 진짜예요. 뒷좌석에 앉아있던 마티가 거들고 나섰다.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도 있답니다. 미국 심장학회 학회지에 실린 하트매스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여줄게요. 마티는 노트북을 돌려 조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떠 있었다. 심장은 감정을 관리하고 전자기장을 통해 감정을 신체의 모든 세포로 전달한다. 이 전자기장은 1.5에서 3m 떨어진 곳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심장의 전자기장은 뇌에서 나오는 전자기장보다 5,000배나 강력하다. 3m 떨어진 곳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뇌보다 5,000배나 강력한 파동을 낸단 말이죠. 결국 우리는 매 순간 심장을 통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고 주변 사람들은 그러한 신호를 포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조이가 덧붙였다. 그래서 상대방이 진심인지 거짓말을 하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랍니다. 진실하지 않은데도 겉으로만 진심인 척하는 것도 간파할 수 있죠. 조이의 뒤에 앉아있던 한 노신자가 끼어들었다. 머리가 벗겨진 정년 신사의 얼굴에는 누구보다도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감색 양복을 빼입은 그에게는 경륜 있는 사학가로서의 기풍이 풍겼다. 조이의 말대로라면 그의 심장이 보내는 신호는 너무 강해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라도 믿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요, 잭. 조이가 말했다. 조지, 오늘 당신을 도와줄 잭이에요. 그의 말대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 신호를 포착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그 사람은 참 마음이 넓어. 그는 정말 온 마음을 쏟아붓고 있어. 저 사람은 참 매사에 열정적이야 하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방에 감정을 뿌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신이 나 있는지 시무룩한지 화가 났는지 초조한지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조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중요한 건 에너지예요.
팀원들은 당신의 감정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게 돼 있고 당신의 에너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더욱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죠. 당신 역시 그들이 필요하고요. 팀원들이 더 긍정적이고 힘찬 에너지를 내길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그 힘을 끌어내 퍼뜨려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조지가 초조하게 중얼거렸다.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겨우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조이가 소개했듯이 오늘 내가 자네를 도와주러 왔다네. 잭이 도움을 자청하고 나섰다. 에너지 CEO, 열정에는 강한 전념성이 있다. 열정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강렬하게 묶어낸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잭은 넥타이를 고치매고 양복을 툭툭 털면서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쟤네는 이제부터 NRG사의 CEO가 되어야 하네. 조지는 어리둥절했다. 저는 겨우 마케팅 팀장일 뿐입니다. CEO라뇨? 제가 어떻게 회사 CEO가 된다는 말이신지, 그리고 그것이 심장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래, 조금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르겠군. 내가 말한 CEO는 최고 경영자가 아닐세. 최고 에너지 경영자, 즉 에너지 CEO를 뜻하네. 자네는 이제 에너지를 경영해야 하네. 에너지는 자네의 개인적인 성공뿐 아니라 팀 모두의 성공을 이끌어줄 가장 강력한 연료니까 말이야. 에너지가 없다면 사람들을 이끌 수도 그들을 격려하거나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지. 비단 자네뿐 아니라 회사 내의 누구든 에너지 CEO가 될 수 있어. 에너지 CEO가 되면 동료들과 부하 직원 그리고 고객들에게 긍정적이고 강렬한 에너지를 퍼뜨릴 수 있다네. 이 에너지는 아주 전능성이 강하지. 마음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나 할까. 잭은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었다. 자네 혹시 들어봤나? 요즘 비즈니스 세계에 화두가 되어 있는 감성지능이라는 말. 조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공의 80%는 감성지능이 좌우한다고 하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즉 직원들을 이끌거나 물건을 팔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마음의 힘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감성지능이야. 결국 심장으로 이끄는 리더십과 감성지능은 동어이라고 할 수 있지.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자네를 좋아하고 존경에 따르고 싶도록 만드는 힘일세. 그러니 하루아침에 당장 에너지 CEO가 되기는 힘들지. 하지만 금요일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으로 이끌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네. 그리고 잭은 다시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네, 기꺼이요. 조지는 이미 잭에게 통화된 표정이었다. 지금 자네 눈에는 내가 자신감이 충천해 있는 리더로 보일 거야.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끌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네. 난 우리 회사의 최고 경영자일 뿐 아니라 에너지 CEO가이기도 하지.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과는 딴판이었네. 자네를 보니 그때가 떠오르는군. 그러다 이 에너지 부스 내 회사와 내 삶을 구해준 천사 같은 조이를 만났다네. 네, 조지는 침을 삼키며 이야기를 뚝뚝했다. 난 명문대학 MBA 과정에 있을 때 지금 회사 중력들에게 스카우트 됐다네. 대단한 인지라는 평가를 받았고 곧 회사의 주요 부수를 순차적으로 밟아가며 점점 더 윗자리로 올라갔지. 나는 기업이 원하는 지식과 재능으로 충만해 있었네. 화려한 이력과 학벌, 영리한 매다, 건면함까지 정말이지 열심히 일했다네. 20년간 성공의 사다리를 미친듯이 올라갔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겐 심장이 없었어. 진정한 리더가 아니었던 게지. 아무 생각 없이 아래 사람들을 끊임없이 몰아대기만 했으니 난 심장이 아니라 두려움을 무기로 사람들을 끌어갔던 걸세. 그런 리더십은 결코 오래갈 수 없어. 물론 처음엔 효과가 있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들은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부서의 사기도 떨어졌지. 어느 순간까지 상승 곡선을 그리던 실적이 급격히 떨어진 건 물론이야. 직원들은 점점 소극적이 되어갔고 내가 맡고 있던 핵심 사업부의 매출이 회복할 수 없을 지경으로 추락해서 모 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지경에 이르렀다네. 그런 상황에서 이 사회가 가만히 있었겠나?
나를 자르려고 안달했지. 다행히도 내 멘토이기도 했던 회장님이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 하지만 난 출구를 찾을 수 없어서 실패했다는 좌절감밖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네. 그래서 회사뿐 아니라 내 인생까지도 적겠다는 모진 마음을 먹었어. 세상에, 조지는 이렇듯 자신감 넘치는 신사에게 그런 과거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정말일세. 실패라고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었으니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심정이었어. 그때 조이를 만났네. 그리고 조이가 나를 긴 잠에서 깨워주었지. 나는 이 에너지 CEO 제도를 우리 회사에 도입했네. 우리 회사 사람들은 이제 모두 에너지 CEO야. 모두들 성공을 향해 매일 긍정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에 몰두하지. 조이가 내 인생과 회사를 구해주었으니 이제 내가 자네를 도울 차례야. 이게 바로 긍정 에너지가 전염되는 방식 아닌가. 자네 역시 팀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퍼뜨리려면 이제 7번째 룰을 알아야 하네. 이 룰은 심장으로 리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줄 것세. 처음 잭을 만났을 때와 그의 기적적인 변화를 떠올리며 감회가 새로이 운더 조이의 눈에서는 어느새 행복의 눈물이 거렁거렁 열렸다. 그녀는 데니에게 7번째 룰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룰 7. 승객들이 당신의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그들을 매료시킬 열정과 에너지를 뿜어라. 에너지를 뿜어라. 조이는 설명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잭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했다. 조이는 잭이 변화하던 모습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그간 그녀의 버스를 탔던 승객들과 나눈 모든 대화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지를 만났을 때 또 한 사람에게 가슴 벅찬 가능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자기 안에 나눠줄 게 많으면서도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 그가 조지였다. 조이는 그의 성공을 바랐고 그가 이 버스의 룰을 배워서 매일매일 회사에서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 조이를 바라보던 잭이 그녀를 대신해 말을 이었다. 조지, 우리 에너지 CEO들은 열정으로 살고 일한다네. 살아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살아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살아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긍정 에너지로 마음을 채우고, 긍정 에너지로 마음을 채우고, 긍정 에너지로 마음을 채우고, 모든 것에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지. 그럼으로써 심장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든다네. 에너지 CEO들은 두렵다고 추춤거리지 않아. 오히려 긍정적이고 강렬한 에너지로 앞을 향해 나아가며 힘든 과제가 눈앞에 떨어져도 겁을 내기보다는 성장할 기회라고 생각하지. 자네 눈앞에 있는 신제품 런칭처럼 어려움만 보이는 숙제가 주어져도 절대 벌벌 떨지 않아. 열정은 신의 영감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엔테오스에서 유래했답니다. 뒷좌석에서 마티가 외쳤다. 그래, 잭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티가 해준 설명이 꼭 들어맞는군. 마치 신들린 듯한 열정을 가지고 그 뜨거운 에너지를 자네가 하는 모든 일에 고스란히 쏟아부으면 주변 사람들도 금세 알아차리지. 말로 하지 않아도 보고 느낄 수가 있으니까. 자네가 그런 열정을 가지면 누구라도 자네 버스에 올라타고 싶어 할 걸세. 직원들은 자네와 일하고 싶어하고 고객들은 당신과 거래하고 싶어하지. 때론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자네한테 찾아올걸. 자네가 인생과 일에 열정을 가지면 사람들은 불빛을 향해 달려드는 나방처럼 자네에게 몰려들 걸세. 월터 히트먼은 사람은 존재로서 설득한다고 말했지. 조지 자신도 그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처음 회사에 지원했을 때 면접에서 보여주었던 열정,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의 열정,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일했던 초창기 회사 시절의 열정, 그걸 통해서 얻었던 짜릿한 성취감도 기억하고 있었다. 대체 언제부터 그 불꽃이 꺼져버린 걸까? 조지는 자문했다. 다시 한번 내면에서 타오르는 그 불꽃을 느끼고 싶었다. 잭이 말한 대로 에너지 CEO가 되고 싶고 팀원들은 에너지에 불을 붙이고 싶었다. 조지가 생각에 잠긴 사이 잭이 다시 말을 이었다. 조이가 말한 것을 잊지 말게. 자네가 기분이 좋으면 주변 사람들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지. 자네가 열정을 가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 기운이 나는 거고 그렇게 기분은 전염될 뿐 아니라 자기 복제를 한다네. 우리 고객들 중에서 타사와 비교해서 제품이 아주 월등한 건 아니지만 셀즈맨의 열정이 마음에 들어 물건을 샀다는 사람이 많아. 셀즈맨의 열정에 감화돼서 그의 버스에 올라탄 셈이지.
제품을 팔든 팀을 이끌든 프레젠테이션을 하든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숫자나 사실보다는 자네의 열정과 자네가 가진 에너지니까. 자네가 열정을 가지면 사람들은 자네의 보스가 어디로 향하는가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보스에 함께 올라타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되지. 조이 역시 제게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에너지 보스에서 모든 사람은 서로의 교사이자 멘토였다. 조이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덧붙였다. 흔히 오해하듯 요란을 떨며 흥분하는 게 열정은 아니에요. 제게 말대로 강요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진짜 열정이 필요해요. 일단 오늘은 팀의 심장이 되는 데 집중해 보세요. 신체의 모든 세포가 심장박동에 맞춰 움직이는 것처럼 팀원들도 당신의 주파수와 에너지에 맞춰 움직이게 될 거예요. 심장이 세포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보내는 것처럼 당신 또한 모든 팀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열정을 발산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얘기를 팀원들에게도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팀원들에게 그들 또는 에너지 CEO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누구든 조직과 회사의 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지위나 역할과 관계없이 상과 일에 열정을 가지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주파수에 맞춰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우리 팀이 혼란에 빠져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조지가 조이와 잭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그동안 매일 부정적인 신호와 에너지만 뿜어대고 있었어요. 숫자나 성과만을 성공의 잣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물론 요 며칠 동안에는 좀 의욕적으로 변했긴 했지만 그거 역시 어떻게든 제가 의도적으로 팀원들을 긍정적인 쪽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지나친 깜박한 년에 의한 것이었는지 몰라요. 잭이 그를 격려하듯 말을 이었다. 열정과 긍정 에너지를 팀과 회사의 문화가 되게 해야 하네. 난 우리 회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바로 에너지라고 대답한다네. 나를 포함해 직원들이 직장에 불어넣는 에너지야말로 우리 회사를 성공으로 이끄는 엔진이지. 그뿐 아니라 긍정적인 기업 문화는 성과와도 직결된다네. 이제 사람들은 투자 종목을 결정할 때나 직장을 택할 때 그 회사에 긍정 에너지와 열정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게야. 그것이 곧 매출액이나 수익과도 연결되니 말이야. 조지는 오늘 버스에 오르기 전까지 자신이 뭔가 빠졌다고 여겼던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심장 열정이라는 걸 깨달았다. 조지의 몸에 의욕이 가득 차올랐다. 몇 접근장 남지 않았으니 여기서 당장이라도 뛰어내려 회사까지 뛰어가고 싶은 충동이 일 정도였다. 하지만 왠지 조에게 더 들을 말이 남아있을 것 같다. 그 충동을 애써 눌렸다. 이내 조지는 버스에서 미리 내리지 않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임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